214페이지에 그림 7.2를 보면 여기 보면 X축은 지연 시간 이렇게 돼 있고 214페이지 아니 16페이지 216페이지에 그림 7.2를 보면 그 A번 그림을 보면 그 X축은 뭐라고 돼 있니? 지연 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 Y축은 뭐가 돼 있니? 파지 측정 이렇게 돼 있지. 기억률을 얘기하는 거걸랑 기억을 공부했던 거를 얼마나 기억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걸랑 얘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 197페이지 가보면 197페이지 가보면 그림 6.11에 A번 그림하고 거기는 지금 X축이 뭐로 되어 있지? 연습 일수. 그 다음에 Y축은 재인 시간.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던 거를 떠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면 더 짧아지는 거지. 그치? 근데 지금 보면 그래프가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해. 모양이. 하나는 여기는 연습 일수고 여기는 재인 시간이고 그래서 함수가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지금 배울 7장은 보면 버려야 되겠다. 7장은 보면 여기는 지연 시간이고 여기는 기억률 이렇게 되는데 얘도 이런 모양으로 떨어지고 있지, 그지? 지금 이 그림은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그럴 때 세 가지 과정이 있다 그랬잖아. 그치? 하나는 정보를 머릿속에 넣는 과정. 그러니까 약화한다고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약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거는 두 개, 세 개 과정이 있는데 하나는 retention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스토리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은 정보를 일정 시간 동안 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런 게 retention. 여기 책에서는 파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그런 과정이 있고 세 번째 과정은 머릿속에 있는 것을 잘 끄집어내야 돼. 리트리버리라고 인출이라고 하걸랑. 그래서 요 커브는 주로 파지하고 리트리버리에 관련된 거야. 사실 파지하고 인출을 딱 갈라서 볼 수 있는 실험 디자인은 거의 없어. 불가능해. 거의 불가능해서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보면 얘는 보면 여기서 공부가 막 끝난 거지. 끝나고 1시간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러면 공부했던 게 얼마나 지금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은 이 커브 두 개를 보면 공통점이 뭐가 보이니? 아주 비슷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됐어? 파워 펑션으로 펑션이 그 함수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파워 함수로 된다는 거, 역함수 쪽으로 온다는 거지. 근데 이런 게 앤더슨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다른 책 같은 걸 보면 나오는데 자연계의 현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언어를 제일 잘하니까 언어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교과서에 쓰인 단어가 몇 개인지를 그러니까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를 카운트할 수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만 개 단어가 10만 번이 나왔어. 근데 단어 수는 예를 들어서 1000개가 반복해서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10만 번이 된 거지. 그러면 10만 번 중에 A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을 출연했는지를 카운트해 볼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카운트를 해보게 되면 거기도 1000개 단어 쓰인 것 중에 뭐 예를 들면 30개 정도 단어 자주 나왔던 30개 정도의 단어가 1000만 번 나온 전체 횟수 중에 한 70% 정도를 커버를 해. 그리고 1000개 중에 뭐 예를 들어서 800번째 해당되는 그런 단어, 자주 안 쓰이는 단어는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주 쓰이는 소수의 몇 개가 대부분 언어 생활에서 쓰이고 대부분의 단어들은 자주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주 쓰이는 거는 이렇게 위에 많이 나올 거고 횟수가 자주 안 쓰이는 건 이런 쪽으로 쭉 가버린다는 거지. 자연계 현상이 좀 그렇걸랑.
그러니까 신문지상 같은 나오는 기사 같은 것들도 보면 자주 출연하는 종류의 기사가 엄청나게 높고 새로 들어오는 기사는 아주 극히 드문다는 거야. 어떤 사건, 사고에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뇌가 자연계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뇌가 진화된 것 같다는 거지. 이런 기억의 현상도. 그러니까 그래, 조금 이따가 더 하자. 그래, 이거 이제 그러면은 여기 커브에 이제 이런 커브가 그러니까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자연계의 현상들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니까 기억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놈들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주 안 나타나는 놈은 나중에 나타날 확률이 적은 거야. 그러니까 굳이 머릿속에 골아프게 메모리 오버플로우 되게 굳이 안 가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현상들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망각에 관련된 것도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고 새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도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볼 때에 어느 때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되면 효과가 가장 높아지는 거니? 요거는 지금 새로 공부하는 상황이고 얘는 공부한 거를 떠올리는 상황이잖아. 그지? 그럼 요거 공부하는 거 기준으로 볼 때에 한 번 보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지? 어느 시점에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니? 요 지점이니? 예를 들어서 요게 2일째 연습한 거였어. 그럼 2일 단위로 공부를 반복해서 하는 게 좋으니?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 재인 시간이 떨어지는 게 여기가 거의 맥시멈이고 이쪽은 잘 안 떨어지니까 요 기간만큼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 한 번 하고 요 기간으로 그 다음에 요 기간에 해당하는 것도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이게 훨씬 더 좋다는 거지. 그지? 그런 거를 암시를 해. 그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그러면 이쪽에 와서 계속 여기 진행되는 거는 그러면 오버러닝이라고 했는데 더 이상 퍼포먼스가 좋아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연습을 여기 한 거하고 여기 한 거하고 보면 재인 시간이 거의 같잖아. 그러니까 뭐가 늘어나지 않는 것 같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오버러닝에 해당되는 건데 오버러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지? 지난 시간에 잠깐 네이처 얘기 잠깐 했었지. 스파인 새로 생긴 뇌의 어떤 부분들이 잘 안 없어진다 그랬지. 그지?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있어 비밀이 오버러닝을 하는데 불규칙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매일 예를 들어서 오전 시간 10시부터 12시까지 어떤 일을 정기적으로 해. 그런 거보다 어떤 날은 월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어떤 날은 한 번 떼먹고 수요일 날 하고 어떤 날은 월요일 날 하더라도 3시에서 뭐 5시 사이에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랜덤하이즈 시키는 게 더 잘 머릿속에서 안 없어져. 거의 평생 가. 그렇게 하면. 그게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우제 같은 거 지내면 이제 비 같은 거 안 와가지고 되게 가물고래서 기우제 같은 거 지내잖아. 그지? 그럼 기우제 지내면 매번 비 오는 거 아니잖아. 사실은 10번 지내면 한 번 올까 말까 뭐 이런 거잖아. 우연히 이것도 오는 거잖아. 그지? 근데 사람들은 지금 수천 년 동안 계속 그런 일을 해. 가물고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기우제를 지내. 그지? 그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게 강화인자잖아.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비가 오는 거잖아. 근데 강화가 오는 게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게 소거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비둘기들 왜 이렇게 먹이 이렇게 어디를 쪼으면 먹이 나오는 거 훈련하는 거 거기에 강화 인자를 줄 때, 그러니까 먹이가 나오는 게 어디를 쫄 때마다 먹이가 나오는 것보다 쪼았는데 어떤 데는 안 나오고 어떤 데 갑자기 나오고 이러면 그 쪼는 행동을 나중에 없애려고 그럴 때 잘 안 없어져. 소거가 잘 안 돼. 그런 거하고 비슷해. 그리고 간격이 넓을수록 한 번 공부하고 다음번 공부하는데 간격이 넓을수록 더 평생을 가. 여기 이쪽이 그렇고 만일에 그럼 망각 여기 지금 내가 공부하고 나서 이제 떠올리는 거 지연 시간이 길어지면 당연히 이렇게 뚝 떨어져. 다시 그러면은 망각이 많이 일어나기 전에
공부해야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니? 어느 때에 해야지 제일 좋은 거니? 그러니까 여기는 공부를 할 때, 며칠 간격으로 공부를 할 때,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도 있는데, 요때는 기간이 오랜 거로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좀 짧은 거로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로 보면, 요 짧은 것들로 이렇게 반복을 해주는 게 좋다, 이런 거고, 여기는 지금 어떻게 봐야 되니? 망각이 지금 이 정도 되면 거기다 많이 잊어먹은 거잖아, 그치? 그치? 그러면 대략 2지점 정도, 요게 예를 들면 딜레이가 3일이었어. 3일 후에 이만큼 떨어져서 공부한 이후에. 그러면은 한 번 보고 나서 3일 정도 후에 다시 그 이전에 한번 봐야 되는 거지. 그지? 그지? 왜냐하면 4일이나 5일째 가게 되면 이미 많이 없어졌으니까 3일 이전에 뭔가 다시 뭐를 넣어주든지 무슨 훈련을 해야지 상당수를 내가 보존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지? 참 이것도 그 얘기도 해야 된다. 내가 술 먹느라고 시험 공부를 못했어. 인지심리학 시험 시간이 지금 3시간 남았어. 에이씨 포기해 그냥. 이러지 말고 3시간 내로 보는 게 여기쯤 가 있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초기의 학습이 이 뒤의 학습보다 엄청나게 효과가 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지. 나머지 2시간 남았더라도 완벽하게 모르더라도 어떻게든 한번 봐라. 그러면 거의 70% 가까이를 커버하니까. 그치? 그런 거를 또 얻을 수 있어. 여기는 요거가 일어나기 전, 요 전에 그 사이에 뭔가 다시 한번 보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남아있는 부분하고 여기서 남아있는 게 별 차이가 없어. 그럼 얘는 거의 메모리에 항구적으로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면은 한 번 공부했을 때 요만큼이 마지막에 남는 거니까 두 번째 공부하면 또 요만큼이 또 남을 거잖아. 그러면 앞부분에 남았던 거 플러스 요번에 공부한 거 또 마지막 남는 거 있을 거잖아. 그치? 그럼 그거를 몇 번을 하게 되면 이런 랩넌트가 몇 번이 쌓이면 내가 공부할 내용이 완벽하게 되는 게 되겠지. 그치? 그치?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여기 고시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뭐 고시라든지 무슨 뭐 취직 시험이라든지 어려운 시험 공부하고 그럴 때 도대체 얼만큼을 몇 번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한번 이렇게 자기가 공부하면서 테스트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 스케줄을 좀 짜보는 거지. 그치? 그럼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잖아. 그치? 지난번에 이거는 했었어. 그치? 시리얼 리콜 커브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 불러진 1번 아이템 처음 공부한 거고 여긴 두 번째 이렇게 쭉 가서 여기는 50번째야. 그래서 제일 앞부분 유독 기억을 잘하고 끝나기 얼마 전에 그 부분 유독 잘하고. 그치? 그 가운데 부분을 제일 못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한 번 공부를 하고 나면 이런 식의 커브를 보이는데 두 번째 공부할 때는 그럼 어디서부터 본다 그랬지? 당연히 여기부터 봐야 되는 거지. 그치? 그치? 그 두 번째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면 다시 여기서 시작한 순서에 의해서 또 이런 커브가 또 그려지겠지. 그럼 세 번째 공부할 때는 또 두 번째 했을 때 가장 가운데에서 약간 뒤쪽으로 간 부분. 그러니까 만일에 1장부터 6장까지 시험 공부를 한다 손 치면 4장 부분이 가장 취약지구지. 그러면 4, 5, 6 하고 다시 예를 들어서 뭐 3, 2, 1 이렇게 했어. 그럼 거기서 가운데 오는 부분이 또 어느 부분에 해당되지? 3장이나 2장 정도가 되겠지, 그지? 그럼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 세 번째 공부할 때는, 그지? 그런 식의 스케줄을 짜볼 수 있어. 내가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무슨 말한 건지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인지심리학의 기억 부분을 공부를 했으니까 이 과목을 안 들은 학생보다 훨씬 더 잘 봐야 되지 않겠어? 뭐든지, 그지? 그래서 노하우를 알려주는 거야. 그지? 근데 저 두 그래프가 같은 거 어떻게 갔니? 여기는 공부한 횟수가 되고 여기는 한번 공부를 마치고 나서 시험 볼 때까지의 지연 시간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아까 그 시험이 3시간 남았을 때 공부를 하면 더 좋은 걸 적을 해야 이거로 가야 되지. 한 번도 안 봤으니까. 포기하고 지금 안 바꿀랑. 근데 공부한 거를 기억하는 게 점점 떨어지는
그렇지. 그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시험 직전 아니지 다르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 시험 보기 직전까지 공부하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지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많이 망각이 일어나니까 시험 인접해서 공부하는 게 좋다는 뜻이지, 그지? 근데 이것도 이제 또 되게 특이한 게 재밌는 게 그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메모리 얘기를 하면서 의식 선상에 떠오르는 기억이 있고 내가 떠올리려고 해도 안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그랬어. 그지? 아는데도. 그지? 예를 들면 한국어 문법 같은 거 예를 들었는데 나 말도 잘하고 문장도 잘 써. 문법 잘 써. 틀린 거 없이. 근데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 맞아. 근데 나보고 국어 강의를 하라면 못해. 한국어 문법에 대한 거 몰라서 못해. 그러니까 모른다고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말하는 이런 커브는 의식 선상에 떠오르는 기억을 얘기를 하고 있걸라? 그러면 만약에 의식 선상에 떠오르지 않는 것도 나도 모르게 학습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몰라. 누구도 안 해봐서. 그쪽에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 그럼 진짜 네이처에 나올 것 같아. 내가 의식을 안 해도 학습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을 되게 시퀀스 러닝이라고 그러걸라?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교과서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장에 그러니까 뒷부분에 나오는데 뭘 하냐면 어떤 과제를 어떤 학습을 뭘 시켜 매일매일 얼마씩 시켜.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 어떤 규칙이 있는데 학습자한테 안 가르쳐줘. 그런 규칙이 뭔지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여기에 단어가 몇 개가 있는지 세봐라. 이 문장에. 그런 일을 매일매일 시켜. 그런데 그 문장들 속에는 실험자가 고안해낸 어떤 룰 같은 게 있어. 규칙 같은 게. 그래서 피험자는 그 룰을 전혀 몰라.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너 뭐 이런 거 있었던 거 알았어? 자기 모른다고 그래. 그런데도 그 룰에 맞는 거는 빨리 처리를 하고 룰에 안 맞는 건 처리를 잘 못해. 그런 게 이제 암묵적 학습이라고 그래. implicit learning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배워지는 거야. 우리가 언어 배우는 게 많이 그런 거 같걸랑?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모국어를 배울 때에 그 과정이 implicit learning처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보면 예를 들면 학교 그러게 되면 히읗하고 아가 올 확률은 굉장히 높고 학교 이렇게 되면 학의 마지막 기억하고 교의 기억하고 그 기억 두 개가 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그러니까 단어 내에서는 어떤 철자들끼리의 연접 빈도 서로 함께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그 소리 간에 함께 나타날 비율은 굉장히 낮아. 조사를 해보면. 근데 애들이 높고 낮고 그런 확률 통계적인 거를 꼬마들이 태어나마자 얼마 안 된 애들이 되게 한 6개월 정도 되면 생기걸랑 태어난 지 그 6개월 동안에 그걸 배우는 거야. 임플리시트하게. 자기도 모르게. 근데 우리들은 지금 영어 리스닝 공부하는 게 그렇지 않지. 이런 식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공부한 게 임플리시트한 거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진짜로 잘하는 게 되는 거지. 뭐를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한국말 하는데 문법 생각 안 하잖아. 그러니까 영어 말할 때 문법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렇게 가야지 진짜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지? 현재까지 아는 방법은 여기서 임플리시트 메모리로 넘어가야 되는 게 오버러닝이야. 현재까지 알고 있는 거는. 우리 학계에서 알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다 알더라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자동화되도록. 현재까지는 그래. 그게 아마 만시간의 법칙도 아마 그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 그 내용을 내가 숙지를 하는데 만시간이 걸릴 리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골프 연습을 한다 그러면 내용을 숙지하는 거야 뭐 한 열흘이면 다 하지 않겠냐.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몸이 따라오고 뭐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오버러닝을 통해서 그렇게 가는 것 같아. 그게 아마 만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 사실 선생님 요새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 그러면 저게 그 암기 과목의 경우에는 되게 효과적인 것 같은데 암기 과목이 아닌 경우에도 통일한가요? 그것도 사실은 조금 알아보기는 해야 돼. 근데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언어를 학습한다거나 아니면 제2외국어를 학습한다거나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봐. 근데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아는 거는 단어 가지고 한 거밖에 없어, 결과가.
그러니까 영어 문법이나 영어 소리와 관련된 거를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해서 밝힌 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해보는 거야. 나는 얼마나 익사이링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들이 뭐 같이 아무도 안 해봤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전 세계에서. 그래서 몰라. 문법에 대한 러닝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지 어떤 암기는 네가 말한 대로 맞는데 해보진 않았지만 간헐적으로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미루어 짐작컨대 그런 거야. 그럼 저희가 이거 하는 학습도 매일 하는 것보다는 간헐적으로 하는 거. 그래도 일단 기본에 좀 충실해 보면 어떨까? 아직 이렇게 레귤러하게 하는 것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 간헐적으로 하는 거 해보든지. 다음 학기에 그래서 학부 강의를 2개를 할까? 그래서 두 놈 다. 얘 어디 갔어? 그러면은 그래서 저 커브를 숙제 한번 해볼까? 아니면 시험 문제 할까? 기말 시험 문제 1번 문제야. 그래서 한번 5월 마지막 주 정도에 내는 거야. 그럼 나중에 기말 시험 문제 중에 10문제 낼 거면 9문제만 낼게. 한 문제는 미리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건 뭐냐면 이 그래프가 갖는 임플리케이션을 적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정보를 지금 새로 배우는 상황에서 이런 커브가 나타나는 걸 보면 인간의 기억, 학습의 특성들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어디에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지 또 어떤 폐해가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그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 망각에 대한 건데 내가 공부한 것을 안 잊어먹으려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적어보는 거야. 또 그럴 수 있니? 이게 지금 부적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책에 보면 이 함수 공식이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공식이 제인 시간 t는 1.4 곱하기 프랙티스 한 거에 부적 함수 지수가 얼마냐면 이제 눈이 안 보여. 마이너스 0.24 이렇게 돼 있걸랑. 그 다음에 이거는 공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신기하지 않니? 기억률 D'은 컨스턴트의 딜레이 시간에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걸랑.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학습하는 이 공식 여기도 진전되는 이 공식도 요 마이너스 요게 사실은 이거 떨어지는 정도로 결정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개인별로 같겠니 다르겠니? 그러니까 효과적인 학습자는 이게 어떻게 떨어져야 되니? 예를 들어서 이게 만일에 어떤 사람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어떤 사람은 더 이런 식으로 만일에 진행이 됐다면 이 중에 빨간 선이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니 아니면 파란 선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학습자가 있다 손 치면 그 사람 러닝 커브를 그려보니까 1, 2, 3 패턴이 나왔는데 그러면 1번이 잘하는 거니 2번이 잘하는 거니 1번이 잘하는 거지. 조금만 해도 얘는 벌써 확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지려면 여기에 뭐가 달라져야 되니? 이게 0.2가 아니라 마이너스 뭐 0.4나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수가 요게 그러니까 음수 쪽으로 절대수를 볼 때 더 커지는 애가 효과적인 학습자라고 볼 수 있지, 그지? 지금 여러분들 메모리 테스트 이거 하면서 할 거걸랑? 또 보면 개인별로 안솔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떨어지는지 볼 수 있겠지, 그지? 또 전체로도 볼 수 있고, 그지?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잊어먹는 정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만일에 이런 식으로 되는 사람하고 또 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다면 여기는 거꾸로 여기가 1번, 2번, 3번. 그럼 누가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니? 누가 시험을 잘 보겠니? 당연히 1번이 잘하는 사람이야. 그지? 저 사람 딜레이가 오래돼도 많이 잊어먹지 않는 사람이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 커버가 되려면 요 B가 작아져야 되니 커져야 되니 작아져야 되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저런 개인차가 나타날 수 있어. 그치? 그런 개인차가 그 사람의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겠지, 그치? 그치? 또 어쩌다 보면 이럴 수도 있나? 이렇게 오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또 떨어지고 이렇게 올 수 있나? 아니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 저거 에이지,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 10대, 예를 들면 10살 때까지의 기억들하고 그 다음에 10살에서 25살 때까지의 기억하고 일생 자기 살면서 내가 지금 60이야. 그 다음에 그리고 연령대별로 되게 어떤 사건들을 얼마나 기억하는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 그럼 그 사람이 그 내용을 진짜 기억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를 가짜로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방법은 뭐가 있냐. 되게 일기 가지고 해, 일기.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사람이 일기를 쓴 거지. 어렸을 때부터. 그럼 일기 내용에 뭐가 적혀 있을 거잖아. 5살, 7살 때 쓴 거. 그럼 그 내용 중에 뭐를 물어보는 거지. 그런 다음에 얼마를 떠올리는지. 근거가 있어야지 몇 % 떨어지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 사람 일생을 어떻게 녹화해놓고 그런 건 없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하지. 일생 중에서 가장 기억을 잘하는 때가 언제일 것 같니? 내가 지금 53인데 내 기억 속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정보가 몇 살 때 정도에 내가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남아있겠니? 응? 되게 18살, 20살 요 무렵이야. 그러니까 일생 기억을 쭉 라이프 스팬을 쫙 펼쳐놓고 볼 때에 가장 많이 기억하는 때가 사춘기 지나서 20살 그 무렵이야. 그러면은 가장 기억을 못하는 때가 어딘 것 같니? 어느 나이 때인 것 같니? 5세 이하. 거의 암네시아 수준이라는 거야. 여러분은 5살 때 뭐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거의 없어. 그 다음에 또 많이 이렇게 안 좋은 때가 어느 연령대겠니? 나이가 많아져서 60살 이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한 80살을 산다고 볼 때에 80살을 80살 더 사나? 근데 너무 오래 살면 안 돼. 빨리 죽어야 돼. 왜 그러냐면 너무 많아, 사람들 너무 많고 다른 비용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돼서 다 같이 공멸할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적당히 살고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럼 80을 산다 손 칠 때 되게 내 지능이나 이런 기억력의 평균이 대략 45세 정도가 때에 보이는 게 평균이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80까지 전체 어떤 지능을 평균을 해보면 가장 평균에 가까운 게 45쯤 정도가 평균에 해당이 돼. 그리고 대략 한 50이 넘으면 여러 가지 인지 능력들 떨어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걔들이 가속화되면서 떨어져. 안 좋아지는 게 가속화된다고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 특히 안 되는 게 그런 거야. 스피드를 요하는 일들. 그러니까 계산을 빨리 한다든지 의사결정을 너무 빨리 한다든지 몸을 빨리 뭘 움직일 수 있다든지 이런 스피드하고 관련된 일들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또 떨어지는 게 그 새로운 정보를 머릿속에 넣는 거. 그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근데 안 떨어지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 혹시 맞춰볼 수 있을래나? 단어 실력은 안 떨어져.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오히려 말을 더 잘해.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잘해.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거 있어. 계산 능력이 잘 안 떨어져. 아마도 그게 재산 관리 때문에 그런 건지. 정말.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서바이벌 해야 되는데 자기 인생이 제일 중요한 거. 나이 들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건강하고 돈이야. 은퇴하고 나서 돈 없으면 진짜로 힘들어. 자식들이 주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돈 벌 데도 없고 정말이야. 그러면 진짜로 힘들어. 그래서 이제 하여튼 계산 능력이 안 떨어져. 물론 미분이나 이런 건 떨어지지만 간단한 수식 같은 거 하는 거. 신기하지. 그런 건 안 떨어지고. 근데 언어에서도 복잡하게 추론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1번 내용을 읽고 거기에 이렇게 내포된 어떤 의미를 끄집어내고 이런 거. 그런 거는 잘 못해. 그런데 그냥 단어를 예를 들어서 뭐 비둘기라고 그랬다가 새라고 그랬다가 뭐 평화의 상징 이런 거는 더 잘해. 나이가 들어도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빨은 내는 거지. 근데 이렇게 내용이 많이 담긴 그런 이빨은 잘 못하고
되게 신기하지 않니? 그런 것들 보면 자동화 어떤 거일까? 그럴지도 모르지.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검사를 해보면 그래. 강북구 치매센터하고 공동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3만 명 데이터를 한 그 몇 년 동안 모은 거야. 모은 거를 이제 분석을 일부 해보니까 치매가 그러니까 잘 안 오는 거, 잘 안 오는 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뭘 것 같니? 교육도 있고 원래 교육을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도 있고 또 내가 뭐 술을 몇 번을 먹는지, 담배를 피는지 안 피는지, 또 식사를 내가 얼만큼 먹는지, 운동을 얼만큼 하는지, 뭐 친구를 내가 만나고 안 만나는지 이런 예를 들면 6개 요인들이 있다 손 치면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니? 운동. 신체적 활동을 하냐 안 하냐가 제1로 중요해. 강북구 치매센터의 결과를 보니까 3만 명 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콜라만 드시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나다니시고 일하시고 그게 더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있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으면 계속 움직여야 돼.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전에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인지심리학의 이런 기억에 대한 내용들을 저쪽에 교육학이나 영어 교육학 하시는 교수님들이 잘 아시고 그쪽에 연구하시면 좋겠는데 잘 몰라 안타깝게도. 또 우리 인지심리학 하는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교육이나 수학 교육에 관심 없어. 그러니까 추상적인 띠오리나 뭐 저런 단어 가지고 이런 메모리 펑션 구하는 데 관심이 있지. 얘가 실제 교실에서 어떻게 적용이 돼서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갭이 굉장히 커서 여러분이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영어 배운 거나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거나 아마 거의 유사할 거야. 그 좀 안 좋잖아. 뭐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 한 번 우려야 되겠냐마는 그래도 상당히 임플리케이션을 좀 얻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렇고 이거를 강의가 지금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늘 그래. 이런 거 올라 이게 13년도 좋은 저널에 발표됐던 훌륭한 연구인데 여기 보면 요거 하고 오늘 마치려고 그래. 목요일날 다음 주 목요일날 많이 해야 되겠다. Functional Connectivity 그러면 기능적 연결성 이런 거 뇌의 A, B, C, D가 어떤 기능을 할 때 서로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그런 얘기고 Brain Regions는 여러분 아는 거고 그다음에 Learning Words of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에 뭐 배우는데 관련된 거 여기에 이분이 유명한 분이야. 인데프리라고 네덜란드의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에 있는 대학자지. 여기 이제 똘마니들이고 그지? 이거는 지금 요점만 보면 아니다 너희들 공부도 해야 되니까 되게 여러분 워킹 메모리 배울 때 포놀로지컬 루프 배웠지 그지? 얘가 주로 암송하는 데 관련이 있어. 서브보컬 리허설 하는 데 관련이 있걸랑 그리고 우리가 단어를 새로 암기하고 그럴 때에 리허설이 그때 한 띠오리가 그거였었지. 숄텀 메모리에서 몇 번을 암송을 했느냐가 장기 기억으로 얘가 정보가 넘어갈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그랬지. 그치? 여전히 중요해. 그게 연습 수니까. 그래서 포놀로지컬 루프가 그런 역할을 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 뇌가 어디냐면 그러면 저거 하는 뇌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 우리 학생이 잘했는데 포놀로지컬 루프 하는 일이 말소리 가지고 리허설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 정보를 이렇게 소리 형태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지. 뇌에 여기 지금 브로드만 에어리어 44라고 하는 거. 브로드만이 누군지 알지? 이분이 왜 현미경 가지고 죽은 사람 뇌 가지고 조직 그 생긴 모양별로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이름을 붙였잖아. 그지? 넘버를 붙였잖아. 그래서 브로드만 선생님이 발견하신 44번째 영역. 여기 브로카 영역이걸랑.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 여기 망가지면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못해. 그러니까 수용성 실어증이 되고 여기 망가지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못해. 논리적으로 하는 거를. 그러니까 논리 같은 걸 짜는 뇌야.
거기 그쪽 왼쪽 뇌 거기 하고 그다음에 왼쪽 뇌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어리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쯤 이걸랑 이쯤인데 여기는 뭐 하는 데냐면 계획 같은 거를 짜는 데야. 그러니까 무슨 계획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공을 이렇게 던지려고 그러면 오른손은 어떤 속도로 나가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내 몸은 어떻게 서 있어야 되고 등등을 이렇게 짜는 그런 뇌야. 그러니까 계획하는 데야. 그런 요런 부분들. 그다음에 레프트 수프라마지널 자이러스라고 하는 데는 여기 귀 위에 이쯤에 있걸랑 여러분 여기 베르니케 영역이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하고 브로카 영역이 이렇게 있으면 요 두 영역을 연결해준 인터페이스 영역이야. 그러니까 이 영역은 소리하고 의미를 관장하는 뇌로 알려져 있고 되게 한글 같은 그런 글자하고 소리가 굉장히 투명한 그런 문자를 다룰 때에 이 뇌가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해. 그래서 지금 포놀로지컬 루프를 담당하는 뇌가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야. 그거는 이런 사람들이 연구한 연구 논문에서 비춰볼 때 그렇다는 거지. 그다음에 그래서 단어를 러닝을 할 때에 저 세 부분도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left inferior prefrontal cortex 여기하고 거의 유사한 데야. 거기하고 수프라마지널 자이러스 여기 그치 이 세 개. 그다음에 히포캠퍼스는 여러분 해마 얘는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왔었지. 정보를 새로 기억할 때도 해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끄집어낼 때도 역시 해마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 그지? 그러니까 히포캠퍼스가 또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바이레터럴 바이라고 하는 건 두 개란 뜻이고 레터럴은 측면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양쪽 내에 두정엽 영역도 관여를 하는데 여기는 되게 주의하고 관련이 있어. 주의.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내가 학습을 하려고 할 때 주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걸랑. 그래서 저기가 늘 동원이 돼. 그러다가 잘하게 되면 이런 영역들이 활성화 안 돼. 잘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알려져 있고 우리 MRI 14명 찍는다 그랬지? 시작했니 찍기? 다 찍었어? 그래서 나중에 또 MRI도 찍어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저기 보면 더치 스피커들이야.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인데 중국어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런 여러분 나이대 사람들이 이제 22살 되는 사람들이고 여성이 훨씬 많네. 그지? 22명이나 있었네. 34명 중에. 그래서 실험 디자인을 어떻게 했냐면 5초 동안 5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그동안 여러분 MRI 찍은 것처럼 찍었어. 그다음에 중국의 텔레비전에 그 날씨 해설하는 그 텔레비전 무비 있잖아. 그거를 실제로 6분 동안 봤어. 그런 다음에 다시 또 5분 동안 쉬어. 그동안에 또 뇌를 한 번 더 찍었어. MRI로. 그리고 다시 다른 종류의 뉴스 그 저기 날씨 브로드캐스팅 하는 걸 또 봤어. 6분 동안. 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찍었어. 그러니까 MRI로 한 번, 두 번, 세 번 찍었고 학습한 시간이 한 번, 두 번밖에 없었던 거지. 6분 정도씩 두 번 일어난 거지. 그런 다음에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던 단어들을 말소리로 들려주고 너 이런 단어 들은 적 있니? 너 이거 중국 단어인 거 같니? 이렇게 yes, no를 하게 했어. 그랬더니 피험자 34명 중에 한 10명, 12명은 그래, 그거 단어였었어. 안어였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 일부는 전혀 난 모르겠다고 하나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러지 않겠어? 6분씩 12분 듣고 어떻게 중국어를 다 알아듣겠어? 말이 안 되지. 다 모르겠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눈 거야, 사후에. 그런 다음에 이제 뇌 분석을 아무것도 안 들었을 때 여기 조금 그래도 알아들었던 사람하고 못 알아들은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걸 보고 나서 차이가 또 뭔지를 본 거야. 교수님 그러면 저 영상 보셨을 때 막 저런 걸 할 거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안 했어. 안 했어. 이 연구가 되게 좋은 연구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지금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어리어. 여기 지금 좌뇌지. 여기 위에서 본 거니까 여기 왼쪽이고 오른쪽이잖아. 그지? 좌뇌의 앞쪽에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어리어하고 프리센트럴 모터 에어리어. 그러니까 운동 여기 손 같은 거 담당하는데 이 둘 간의 연결을 바꿀랑. 그래서 여기 보면 얘는
나중에 끝난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춘 애들 그룹이고 러너 그룹이고 얘네는 못 맞춘 그룹이야. 초기부터 애초에 이 둘 간의 연결이 공부를 잘한 애들이 차이가 있어. 훨씬 더 연결이 공고하게 되어 있어. 그러다가 비디오 한 번 보고 두 번째 찍었지. 그때는 이렇게 줄어들어 연결이. 그러다가 두 번째 무비 보고 세 번째 가니까 여기도 역시 줄었어.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게 아마 주의나 계획 능력 같은 걸 것 같은데 그게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중국어를 어느 정도 배운 사람이 애초부터 이렇게 차이를 갖고 있다가 오히려 뭐를 좀 알기 시작하니까 주의 관계된 게 좀 떨어지고 있어. 그리고 여기는 지금 히포캠퍼스인데 기억 영역이걸라? 거기도 애초부터 지금 잘 배운 사람들이 더 차이가 나게 있어. 근데 나중에 지나면 없어져 오히려. 그런데 되게 이상한 거는 이거걸랑? 얘는 지금 뇌를 이렇게 자른 모양이잖아, 그지? 이렇게, 그지? 이렇게 자른 모양인데 여기가 왼쪽 뇌고 여기가 오른쪽 뇌인데 요 두 영역이 여기가 수프라마지럴 자이러스라고 하는 데야. 그러니까 뇌의 요쯤에 있는 그 영역이야. 거기에 양쪽에 이건 오른쪽 뇌에 거의 해당되는 데고 여기에 연결이 새로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를 배운 사람이고 이건 못 배운 사람인데 두 번 클립을 보고 마지막 찍었던 거에서 차이가 나는 거야. 얘하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수프라마지럴 자이러스가 뭐 하는 데냐 그랬냐면 소리 정보하고 의미 정보를 처리하는 데야. 거기가 좌우 뇌에 있는 SMG가 연결이 새로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4주 동안 만일에 리스닝 뭘 해보게 되면 14명 우리 이제 그거 뭐 찍었을 거잖아. 그지? 찍어서 의심되는 영역들이 있어. 의심되는 영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심 가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학습의 진전이 많았던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이런 뇌의 변화를 추적해 볼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찍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찍었더니 근데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 잘한다 진짜. 야, 실험해라. 그래서 지금 어떤 애 지금 교수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뇌를 찍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하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그 일하고 관련된 데가 어딘지를 찍는 거. 이거는 기능적 fMRI라고 그래. 그래서 걔는 한 번 하는데 30분이나 1시간 정도가 걸려. 그래서 그거는 어떤 기능하고 관련된 뇌를 찾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얘는 어떤 거냐면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는 방법이야. 그래서 일을 안 하더라도 어떤 영역하고 연결된 거를 해부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어. 그런 다음에 뭐를 시키고 나서 또 똑같은 걸 또 다시 찍어보는 거야. 그럼 앞부분에 하기 전에 찍었던 그 해부학하고 일을 한 다음에 해부학하고 둘을 비교를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렇게 한 거야. 뇌 구조가 변하는 거. 그렇지. 이거 지금 뇌 구조가 그래. 물리적 변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놀랍지. 저거 지금 6분짜리 2개 본 거 아니야. 평생 중국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놀랍지 않냐. 그러니까 좋은 저널에 실렸지. 대략 20시간, 36시간 정도만 지나면 변환된다. 뇌가. 그러니까 사실은 뇌가 계속 뭐가 생기고 잘라내고 생기고 자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도록 가장 유리한 뇌가 돼야 되니까 새로 뭐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걔를 대처하려고 뇌가 변화가 생겨. 근데 그 다음번에 그런 일이 또 안 일어나. 그럼 또 없애버려. 왜냐면 에너지를 무지 많이 쓰걸랑. 뇌가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의 전체 3분의 1 정도를 쓰걸랑. 그러니까 이 조직이 뭐가 너무 많이 살아있는 게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필요한 거 자꾸 잘라내는 거지. 잘라내고 또 만들고 잘라내고 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근데 그런 변화가 사춘기 이전에는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우리처럼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많이 안 일어나는 거지.